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 좀 볼게요.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자, 볼 건데, HLB 그룹주들이 엘테가 떨어지고 있고, 그죠? 글로벌 떨어지고 있고, HLB 생명과 HLB 제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HLB 잠깐 저기 좀 볼게요. 대차거래죠. 공매도는 어제 봤으니까. 많이 늘지 않고 있죠. HLB 생명과의 대차거래가 좀 나오죠,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상한도 많이 나와요. 알았어. 이런 거는 참고사항이에요. 저는 공매도까지도 참고사항으로 보는데, 떨어지게 되면 공매도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공매도가, 요새 공매도는 진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런 신경 쓰지 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떨어지나 안 떨어지는지. 자, HLB의 월봉의 차트를 보면 5개월 선 가격이 43,000원인데, 이거 깨면 안 돼요. 깨면 20개월 선까지 밀려요. 그럼 더 사시면 돼요. 리보세라닙의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단지 하루하루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인이 단기로 들어가기로 했으면 단기에 맞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 중장기로 끌고 가기로 했으면 그냥 중장기로 끌고 가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HLB는 그냥 5개선 깨면 20개선 오겠구나. 20개선 찍고 나오면 더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리보세라닙 행보가 변함이 없는데 주식이 싸잖아. 얼른 사야죠. 얼른 사야지. 회사가 변화가 없고 잘 올라갈 회사인데 단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정이 들어오면 얼른 사야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20개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20개선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20주선 위에 올리는 게 제일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수급주선인 60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아침엔가? 제 메모를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주봉에서 60주선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수급주선이에요. 이걸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뚫었으니 되도록이면 좀 깨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매수 타임이에요. 깨면 손절하면 되는데 어제 찍고 나갔죠. 어제 정확히 6선 찍고 나갔어요. 예전에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7월 8일 이 주에 이 친구가 60주선을 뚫었으니 지금부터 60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여기가 매수 타임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가 갔냐면 56,000원 갔어요. 자, 4만원짜리가 56,000원 40%가 올랐는데 이 회사 욕하면 안 되죠. 아니 얼마나 좋은 수익을 줬는데 HLB를 도대체 왜 욕해? 여기서 물려가지고 또 뉴스 나니까 S모 뉴스 나오니까 그 기사에 뉴스 따라서 고점에 물려놓고 HLB 안 좋은데요? 엉망인가 봐요. 아니죠. 본인이 높게 샀죠. 그렇게 3만원 4만원대에 좋다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주식이 80%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물려서 리보세라님 안 좋은가 봐요. 이게 뭐야?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80%의 수익을 안겨준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고 정말 많이 노력한 회사인 거예요. 그죠? 높게만 안 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정해져 있죠. 알았으니까 내가 만약에 HLB를 지금 단기로 스윙을 하겠어. 그럼 그냥 60주선만 안 깨면 돼요. 안 깨면 손절 쳐야죠. 단기로 들어갔으면. 중장기로 들어갔으면 당연히 한 방에 안 살 거 아니에요. 매수. 그죠? 떨어지면 또 매수. 리보세라립 행보가 변함이 없는 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하루하루 일일비하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세력이 어떻게 됐느니 뉴스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막 좀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느니 막 세상 망할 것처럼. 아, 주식하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세상이 왜 망해? 저도 샀어요, 저도. 더 살 거예요, 더. 왜 겁내냐고. 그렇다고 제가 나의 온몸과 전 재산을 다 사지 말라고 그랬죠. 분산 투자해놓고. 포트 구성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HLB가 아무리 좋아도 몰빵하지 마요. 포트 구성할 때 전기차.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리튬 같은 거 하나 있어도 좋고. 제약바이오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HLB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포트에 있어요. 그냥 쭉 돌고 갈 거예요. 앞으로 6개에서 1년 동안.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린 그런 건 몰라요. 의심도 하지 마요. 그거 어떻게 미리 맞춰? 알았으니까 자리만 잘 지켜놔.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일단. 근데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일단 거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밀고 내려오게 되면 그냥 각오하면 돼요. 아, 60선 깼다. 또 떨어지겠구나, 3만원까지. 여기서 더 사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HLB 생명,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HLB 생명과학이 어제 수급주선을 딱 찍었습니다. 6선 찍었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종가상 60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오늘 오후 실방이 없어요. 멤버님들하고는 1시 15분에 만날 거고 골드분들 이상분들은 일반 실방이 없어요. 이제 주말이라 없고 이제 종가는 제가 이제 토요일날 내일 2시에 자람 진행할 건데 자, HLB 생명과학도 심하게 밀리면 20개선까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올 수 있겠다. 그런데 5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되고 그 앞전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주선을 지켜주고 있죠. 여기만 깨면 돼요. 알았으니까 뭐 뉴스 그렇게 나왔나 보다. 특히 지상지하를 나눠주는 241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상권에서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아까 하이스트를 보여드릴게요. 하이스트리 월봉에서 잘 올라가도 잘 모르겠는데 241선을 최소한 심하게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이 지하권으로 빠지지 않고 있죠. 지금 지상지하에서
HLB 생명과학도 240에서 일단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단기단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야죠. 240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손절 라인을 짧게 해야 되죠. 내가 손절을 칠 때는 최소한 매수가 근처야 돼요. 이래야 손절 라인이 1에서 3% 안에 끝나는데 월분 고점에 뉴스와 함께 뛰어가서 여기서 사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손절해? 손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같이 이런 데 사신 분들은 그냥 어디서 팔지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다시 뛰나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2만원, 2만 3천원 가 있는데 여기서 물려서 HLB나 HLB 생명과학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높게 샀다는 얘기인 거죠. 본인이. 싸게 사라고 할 때는 아예 못 사고 있다가 왜 도대체 뛰어나가면 여기서 사가지고 HLB 다 거짓말인가 봐요. 야, 세력들이 다 떠났는가 봐요. 이게 뭐야, 이게. 싸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싸게. 240에서만 안 깨면 되는 거고, 수급주선인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전혀 추세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HLB에 갈 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HLB는 다른 종목하고 틀려요.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조금만 떨어지면 막 댓글도 난리가 나고 막 HLB 유튜버들 다 막 그 사기꾼이라 하고 거짓말쟁이라 하고 막 이래요. 본인들이 높게 사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높게 사서 이게 내가 높게 샀구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막 리버설 아니면 어디 있고 막 저희 주식 유튜버들이 저 HLB만 찍어가지고 못 올라간다는 등 막 이상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으니까 내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HLB 제약을 봅니다.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5개월 선을 찍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돼요. 물 좀 잠깐 마시고 갈게요. 추세는 굉장히 쨍쨍하고 좋은 거예요. HLB 제약이. 쨍쨍하고 좋은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회복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시간이 11시 58분? 12시기 때문에 오늘 3시 반까지 무조건 5선 위에 올려놔야 좋아요. 일단 5주선을 못 돌려놓게 되면 다음 주에 또 떨어져요. 어디까지 오냐? 수급주선인 60주선까지 오게 되고 그 자리는 월봉에서 5개월 선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봉에서 만약에 내가 스윙이나 단기 들어갔다. 20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인데 이렇게 앞전에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오늘의 저점, 어제의 저점인 18,550원만 안 깨면 일단은 안심해요. 대신에 깼다. 얼른 손절하고 싸게 사시면 돼요. 자, 엘텍을 봅니다. 유일하게 손절 타이밍이 없는 게 엘텍이에요.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자, 20개선을 깨면 물론 손절하면 되지만 20개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2,800원이에요. 이 12,000원, 800원 뚫기가 얼마나 힘들었냐, 이 친구가. 20개선 뚫은 게 지금 21년도 9월 달에 처음이에요. 이격이 모이다 보니까. 그럼 지금부터 20개선만 깨면 되겠죠. 제일 좋죠, HLB 그룹주 중에. 오늘 같은 날 또 4% 떨어졌다고 놀라지 말고. 그냥 오늘 금요일 종가상 60주선 위에만 지켜주면 다음 주에 웬만하면 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60주선 위에서 다시 뛰란 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주식도 싸고, 주봉에서도 올려놨고, 월봉에서도 올려놨고, 일봉에서 떨어지고 있네, 땡큐. 매수 타이밍이죠.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못 사신 분들은 추가 사시면 되고, 물리면 어때? 이렇게 싼데 주가가? 주식을 물려도 이런 데 물리면 안 되는 거고, 우하향할 때 물리면 안 돼요. 바닥에 물려야죠. 물려도 바닥에 물려야 어떻게 살아남지. 그죠?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HLB 글로벌을 봅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식 싸니까 당연히 20선 위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물론 5주선 깨면 또 밀리긴 할 건데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21선 찍고 나갈 확률이 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모아 나가시고 예전에 바로 뛴 건 제가 알려드렸죠. 240일 기준선을 가지고 지상과 지하로 나누는데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게 올랐다 바로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HLB 글로벌이 기간 조정도 길죠, 지금. 그럼 이 친구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여기 가요, 241선. 241선만 가도, 240만 가도 큰 수익인데, 얘가 이걸 뚫어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안착하러 오겠죠, 이렇게. 다시 가겠다. HLB 생명과학처럼. 그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야죠, 그죠? 이렇게 사는 게 정석입니다. 노터스는 무조건 패스하고 보고. 자, 올리패스를 봅니다. 올리패스를 보게 되면 5,000원만 안 깨면 돼요. 매수 타이밍 왔어요. 단,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조금씩 모아나가고 5,000원에서 깨면 칼손절해야 돼요. 유틸렉스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유틸렉스의 월봉 이치를 보면 5개월 선 가격이 정확하게 7,120원이에요. 요거 깨면 좀 피곤해져요.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 외바닥인 종목들은 떴다가 다시 바닥 찍어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완바닥, 투바닥 이런 걸 형성하게 되는데 그 전에 무조건 5개월 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원래 10개월 선이 목표가였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건가 하는 거죠. 요번 주 기다렸다가 요번 주에 오늘 종가상 20선 안겠다. 다음 주에 20선 근처에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면 됩니다. 자, 푸바가
프렌치 파이퍼마가 안 좋은 뉴스가 뜨면서 어제 시간에 한가를 갖다가 복귀해주고 있습니다. 추세는 다 깨졌죠. 자, 추세는 다 깨졌고, 지금 보시게 되면 4,000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훼손 안 했어요, 다행히. 자, 월봉 바닥에서 보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되도록이면 아무리 악재가 떠도 지켜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난 물렸는데 그냥 4,000원 한 개만 들고 있으면 돼요. 단 4,000원 깨면 대응하셔야 돼요. 파마는 같이 움직이니까 잘 봐야 되고, 파마가 직격탄을 맞아서 파마는 일단 패스하고 보는 게 맞아요. 또 위험해요. 자,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다 밀리고 있는데, 이 우리바이오를 보면 아직도 240원 근처에 있죠. 괜찮아요. 회복해주면 더 좋고, 엄연히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잘 뛸 수 있어요. 방송하는데 뛰고 있어. 움직이네요, 그죠, 지금? 방송하는데 떠주니까 고맙네요. 세력들 보고 있나? 자, 월봉이치가 낮죠. 5개월 선만 깨지 하면 되는데 절대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저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고 241선 회복해서 찍고 나가면 매수해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바이오 괜찮고 화일약품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바이오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데 주식이 싸잖아요. 단 추세가 우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사치는 마요. 종목이 장기적인 지표가 우향일 때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잘 모아나가고 천천히 모아나가야 승부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C트론은 제가 그냥 조금씩 사나가라고 했죠. 한 번에 사지 마요. 왜 그러냐면 HLB랑 친하긴 한데 추세가 깨져 있어요. 지금 깨져 있어가지고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조금씩 조금만 사놨다가 나중에 5일선 돌파한다거나 급등할 때 더 사시면 돼요. 나빠 보이진 않는데 추세가 깨져 있어가지고 바닥을 못 잡아요. 지금. 자, 매도 팩토가 자리를 깼습니다. 여기까지 밀렸어요. 어우, 대단하죠. 이 친구도 외바닥이라 그래요. 자, 외바닥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떴다가 눌렀다가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야 돼요. 단지 지금 저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 깨고 있죠. 자, 오늘 종가상 20주선을 깨게 되면 그냥 밀려요. 쭉 밀려요. 이거는 매도 팩토가 안 좋다기보다는 시장이 약할 때 특히 코스닥이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밀려요. 이럴 때 지금 HLB 엄청 잘 버텨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주 난리 났죠 지금. 그 셀트리온 구조 다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그린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은 추세를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대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시 돌려주고 나가거나 5일선을 회복해줄 때 그때 사는 게 나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단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손절이 맞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봅니다. 역시 추세 깨져 있죠. 완전히 깨져 있어요. 깨져 있으니까 한 번에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천천히 조금씩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전 저점 깨면 위험해요. 이렇게 보시고 미국의 바이오 행정성명 관련해서 이 친구들이 한 번씩 떴거든요. 자, 진원생명과학을 봅니다. 자, 어제 분명히 5일선 근처 매수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5일선 깨고 내렸죠. 그거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사지 말고, 저도 안 샀어요. 기다리고 있고, 월봉에서 바닥을 다시 올 확률이 있죠, 지금. 추세 전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죠? 오늘이 금요일인데 5주선 위에 못 돌려놓게 되면 사지 마요.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이선 깨고 있죠. 자, 월봉을 봅니다. 위치는 낮은데, 5개선 깨고 있으니까 아직은 대기하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 이번 주에 5선 지켜주고, 다음 주에 지켜주고 나가면 매수. 아셨죠? 지금 손대시면 안 돼요.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손대시면 안 되고. 진우형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월봉의 친 낮아요. 그죠? 굉장히 싸죠? 그렇지만 외바닥에서 5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다음 주에 주봉에서 돌려놓으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주식은 우리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의 큰 그림이 먼저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은 당연히 좋고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시장에 관련해서 좀 약해요. 진짜 잘 버텨주는 거예요. HLB그룹들. 자, 셀트리온 것들 많이 밀리고 있죠. 셀트리온이 5개월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세 전환 해놨기 때문에 월 말상 올려놓은 확률이 있어요. 셀트리온 스퀘어 당연히 깨고 있는데 조금 위험해진 거죠, 이러면. 그런데 셀트리온 제가 아예 못 돌려놨고 신저점 새로 쓰고 있죠. 그런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나 추세가 우하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6개월에서 1년의 긴 안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절대 한 번에 사지는 마요. 추세가 우하일 때 주식을 한 번에 사게 되면 할 게 없어요.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요렇게까지 HLB 그룹주들은 뭐 크게 이상이 없거나 그렇진 않고, 진원생명과학 어제 사셨으면 싸게 사신 거니까 괜찮아요, 진원생명과학. 뭐 급락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이 대량거래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급락하거나 그렇게 되기보다는 시장 때문에 무너진 거니까 시장 살아나가면 땅 때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진원생명과학. 제가 볼 땐. 단 한 번에 많이 사거나 그렇게 하진 마요. 조선기자재 좀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시장에 주도주로 들어있는 게 태조 폐풍차라고 그랬죠. 태양광, 조선기자재, 폐배터리, 풍력, 자동차. 전체적으로 폐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쉬고 있어요. HSD 엔진 1196억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알았어. 그 공급 계약도 했는데 왜 떨어지는 게 도대체? 이게 시장이죠. 시장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이 먼저기 때문에.
자, KSP가 일봉에서 깨지 않을 자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월봉에서 5개월선을 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월봉에서 높을 때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데. 이게 월봉 고점의 무서움이에요. 여기서 나 장기 투자할 거예요. 좀 길게 보면 좋지 않을까요? 큰일 나는 거죠. 월봉 전고점에서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해? 장기 투자는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이런 데 사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팔까, 지금 팔까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사실 조선기자재주는 제가 생각할 때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세게 들어왔죠. 세게 들어왔는데, 아무리 조정이 들어와도 깨지 않을 자리면 안 깨면 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2,300원 근처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깨면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STX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 해선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죠. 자, 이렇게 되면 20개선까지 밀려요. 지금 약간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 20주선, 오늘 종가상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20주선을 지켜줬다. 다시 날아갑니다. 주식은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오늘 여기 저점 잘 보고 계셔야 돼요. HSD 엔진도 20주선만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가요. 공급 계약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데다가 월봉에서 5개월선 안 깨고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되고 고점을 뚫어주는 순간 실질적으로 어디 갈지 몰라요. 아직은 괜찮은데 단 5개월선을 깨면 안 돼요. 자, 한라 IMS도 20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저거는 월 말일 때 얘기인 거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5일선 근처 여기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잘 모아 나가면 한라 IMS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웅은 240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가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시장 무너질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종목이 60선 왔구나. 이거 사야지. 깨면 손절하면 되고 우리한테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작은 관리만 잘 돼 있다면 쾌재를 불러야죠. 안 그래도 싸게 사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지금 싸게 사라고 나한테 손짓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대신에 우리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계속 사니까 주식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개인분들이 이런 주식 잘 안 사요. 전부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 사고 있어요.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조금 올라갈 때 팔지 마요. 이렇게 싸게 사놓고 조금 올라갈 때 왜 팔아? 쭉 들고 있어야지. 그죠? 조선기자재주들은 제가 나갈 때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위치가 낮은 종목들이 많아서 꾸준히 들어가도 되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잠깐 조정들을 하고 있죠. 그죠?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다 갈 거예요. 외국인이 담은 폐배터리주. 근데 사실 세비캠이나 성일아이텍은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 저는 신규 상장주를 안 해요. 어디 갈지 몰라서. 시장에서 평가를 안 받아서 안 하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해드리는데 자, MPC는 예전에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냥 241선만 안 깨면 돼요. 하이스틸처럼 241선 안 깨야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이스틸 올라갈지 할지 모르겠지만 241선만 최소한 심하게 훼손하지 않으니까 올라갔죠. 역시나 MPC도 대장주였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저 240선을 깨게 되면 위험하고 굳이 사려면 20개선이 제일 좋고 지금 단기나 이렇게 대응하시려면 무조건 241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지트로닉스가 밀리고 있죠. 땡큐죠. 자, 이 친구가 보게 되면 월봉에서 아직 자리 좋죠. 5개선만 깨면 돼요. 대신에 5개선 깨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 5주선위에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번 주에 오늘 시간이 3시간 반 남았는데 오늘 종가상 5주선만 지켜주면 다음 주에 5주선 근처에서 다시 매수죠. 그럼 폐배터리 관해서 또 날아갈 거예요. 시장만 좀만 살아나면. 그럼 당연히 20선 근처 매수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인선히트도 마찬가지로 21선 근처에서 보시면 되고. 파워로직스는 이 친구만 안 밀리는데 이 친구 월봉 예치가 낮다고 그랬죠. 그냥 사시면 돼요. 제 생각에. 이 공간에서 꾸준히 사시면 나중에 현대차하고 너무 매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있다. 코스모학 조심해야죠. 월봉 고점 찍었잖아. 여기서 물려가지고 나 장기 투자할 건데요. 아니에요. 장기 투자는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자, 이엘리너트가 좀 밀리고 있는데 주봉에서 60선 위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아까 60주선의 유력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HLB가 다 지금 60선 위에 있어요. 자, 전부 다 60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되겠는데 되도록이면 20일선 근처에 사요. 20일선 근처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주들 우리가 앞으로 살만한 종목들이 많고 태조 폐풍차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를 무조건 봐야 되는데 어제 하나솔루션이 좀 좋은 이슈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의 위치는 만만치 않아요. 높아요. 엄청 높죠, 지금. 오늘 고점에 있기 때문에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살 확률이 높아요. 자, SDN이 아무리 밀리든 말든 걱정하지 마요. 알았으니까. 20개선 한번 깨지 마. 그러면 20개선 이면 매수 타임이 되겠죠. 자, 신성현지도 5개선만 안 깨면 되지 밀고 있는데 오히려
5개월선까지 밀리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당연히 깨면 손절하면 되고,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21선 깨는 순간 일단 손절하고 봐야죠. 저도 손절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20개월선, 25일선만 안 깨면 되고, S에너지는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목표가를 찍었죠. 얘가 목표가예요. 신성이엔지하고 SDN은 아직 여기를 안 갔기 때문에 눌러줄 때 사놓으면 갈 수 있는데 얘는 갔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하게 좀 들어오니까 5주선만 깨자면 돼. 일단 여기가 일봉에서 21선이기 때문에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시에너지도 괜찮고 나머지 다 괜찮아요. 자, 풍력 관련주도 겁내지 말고 3일 CNS가 됐든 유닛 CNS가 됐든 전부 다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포메탈만 좀 추세가 안 좋고, 태용은 아까 알려드렸고, CS베링도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서 대한그린파워가 떨어지는 건 당연히 전고점 맞았으니까 떨어지는 건데 21선 근처에서는 살만하고, 나머지 그 풍력 관련주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10분 정도 늦게까지 진행했어요. 이해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전 영상 같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골드분들까지 전부 다 1시 15분에 뵐 수 있으니까 1시 15분에 멤버님들을 전체적으로 뵙는 걸로 하고, 그때 여러 가지 우리가 장중에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